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저희가 오늘의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포 탐욕 인덱스는요. 지금 보시면 어제 55점까지 중립 단계를 유지를 해 줬었는데 오늘도 50점의 단계를 그래도 아직까지 중립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비트코인이 하락하니까 또 점수도 또 새벽보다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을 그려냈는데 지난달에 또 이 그리디 점수가 69점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어제랑 좀 비슷하네요. 어제도 25점, 같은 시간 대비해서 오늘도 25점 가량 차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래도 어제보다 약간 소폭의 빠진 모습 보여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9.3%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관세 이야기를 들고 왔거든요. 네. 사실 관세 이야기는 올해 들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그런 많이 이야기죠. 언급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이 그쵸. 시장에서. 진짜 언제쯤 과연 이 관세 이야기가 끝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동안 관세에 대한 총정리를 깊이 있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쯤에서 굉장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들고 왔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고관세 승자 없는 게임이다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음.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몇 번이고 관세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현재는 이 무역 정책을 단순하게 넘어서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관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키워드가 되는 게 4월 2 일이죠. 이 4월 2 일에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이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서 25%에서 100% 수준의 고율 관세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한다 했고요. 그리고 60개국이 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통보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나라별로 판을 이렇게 들고 와서 네. 관세를 이야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에 또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나서 일부 품목에 대한 감면 조치 90일 유예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누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6월 9 일에 또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 회담이 있었는데 90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쪽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 핵심 품목인 히토류 가장 핵심이죠. 중국에서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에 대해서 관세 완화 가능성도 조금은 논의가 됐다. 그리고 여기 표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7월 8 일에 또 최종 관세 리스트가 저희가 남아 있습니다. 이 7월 8 일이 또 어떤 관세 리스트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번 무역 협정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현재 고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다행히 협상 카드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분명하죠. 자, 고관세가 지금 문제는요. 무역 흐름만 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 전망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쵸.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과 5월의 GDP 전망치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맨 위쪽에 지금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진한 파랑색이 3월 그리고 맨 아래 가장 짙은 색이 5월의 전망치 비교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죠. 굉장히 네. 평평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3월과 5월 이후에 발표된 경제 전망에서는 이 고관세 정책의 여파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전망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관세 정책이 우리가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리스크로 인식이 되고 있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고관세에 대한 긴장감이 무역에 대한 관세뿐만이 아니라 뭐 소비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위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관세가 미국의 실질 GDP 수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 두 개 선이 보이시죠? 4월 2일 해방의 날이라고 저희가 음. 그날이 미국이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네. 근데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러니까 4월 2 일에만 발표된 관세 정책이 적용될 경우고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 선은 이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말했던 모든 관세 조치를 반영한 시나리오입니다. 재밌죠? 네, 주황색 선부터 보시면 발표만으로도 이 GDP가 약 0.4% 포인트 하락한 다음에 일정 수준에서 멈췄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발표했던 관세 조치를 만약에 모두 다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 네. 파란색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데 26년도 기점에 마이너스 1.2%까지 더 깊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이 GDP가 1% 하락을 한다는 건요. 경제 전망치가 엄청난 낙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쵸. 뭐 나스닥의 1%랑 비교를 할 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온 관세가 실행이 된다면 계속해서 손실은 더 커진다는 거고, 투자가 감소되면 생산이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면 고용 둔화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미국 경제의 뭐 이런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관세가 사실 아직까지 혹시 승희 앵커님 뭐 '관세가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뭐 물가에서 좀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장 보거나 할 때 오. 저는 너무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 '이게 그건 그렇죠. 맞아요. 이렇다고?' 이런 그런 게 생각이 좀 굉장히 나오는데 많죠. 아무래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영역에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세가 우리 일상생활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한번 물가 상승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산 품목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 품목별로 얼마나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예측한 결과인데, 네. 예, 간단히 해석을 제가 해 드리면 연한 파랑색 선은 직접적인 가격 상승, 그리고 파랑색 진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이라든지 기업들의 원자재라든지 이런 공급망을 통해서 오는 간접적인 가격 상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떤 제품이 물가가 오를까라고 보신다면 가전제품, 음. 의료기기, 통신기기, 이 많은 소비재 품목들이 1% 안팎의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우리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옷, 신발, 뭐 음. 필수 가구 같은 필수 소비재가 줄줄이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면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국내 생산 비중이 높거나 이 규제가 강한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 높은 관세는 지금 소비자의 지갑으로 직접 연결된다라는 점이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필수 소비재 인상에 민감하게 느껴지기 어. 때문에 관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더 많이 느껴질 것 같네요. 저도 뭐 못지 않습니다. 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관세 정책이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 이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모든 비원자재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 3년 뒤에 각국의 GDP가 얼마나 하향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지금 눈에 띄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본다는 점이죠. 그쵸. 이 승자와 패자가 없다라는 점이죠. 이 중국은 마이너스 0.1%, 유로존도 마이너스 0.17%, 그리고 전 세계 전체적으로도 평균치가 0.27% 줄어든다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정작 관세를 부과한 미국 본인도 0.72% 하향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제일 오른쪽 보시면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1.3% 마이너스권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멕시코가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네. 자, 지금 그 누구도 지금 이 무역 전쟁에서는 진짜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건데, 고관세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고, 특히 문제는 보복 관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협상용 카드로만 쓴다면이라는 시장에 굉장히 전망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이 많은 방송 쪽에서 "아, 이거 그냥 협상용 테이블용 카드다. 음. 실제로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한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한국이 나와 요번에 있잖아요. 1분기 내에서 이 실질 GDP 하락폭이 네. 마이너스를 기록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기도 하잖아요. 수출 가장 의존도가. 네, G20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니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어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관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본 적이 있나 싶긴 한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죠? 예전에는 뭐 물가가 높아봤자 뭐 그냥 먹던 아이스크림이 좀 물가가 높아졌네 이 정도 느끼거나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GDP 뭐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못해가지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ETF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뭐 CBDC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치고 나와 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연쇄 자격으로 출산율도 높아지고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했나요? 아니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 점이 더 그렇죠. 크게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원래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한 나라가 원래 웃었거든요. 그게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실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입니다. 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베트남 무역 적자 추이인데 여기서 적자라는 거는 이 미국 입장에서 본 수치예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뜻이고 이 반대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수출이 그만큼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5년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 달러 수준이었던 이 수치가 최근에는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중국 대신 베트남이 생산 기지로 떠올랐고요. 애플이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이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 베트남 쪽에도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했고요. 그리고 음. 베트남이 중국 쪽에 있는 제품을 중국과 베트남이 친하다 보니까 네. 수출 우회 루트를 타면서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음. 이 베트남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 전쟁은 단순한 승자와 패자를 나누기 어려운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국가 간의 대립을 넘어서 이 전 세계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짜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함께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뜨거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랩소디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